대전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처음 시작된 IM 성교외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광주 광산구의 비인가 교육시설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도 109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강원도 홍천과 경기도 고양, 안성에서도 IM 성교회와 관련된 감염자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최근 조금씩 진정되는 것으로 보였던 3차 대유행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네, 어제 300명대로 발표가 됐던 국내 신규 확진자는 오늘은 500명대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쯤 발표가 될 예정인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은 전국 곳곳으로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는 이 선교회발 집단 감염까지 고려해서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임소라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어젯밤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돼서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광주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만 10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시는 학생과 교직원, 방문자 등 135명을 전수검사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재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 확진자 대부분은 만 6세부터 19세 사이의 미성년자입니다. 이 학교는 IM 성교회 관련 조직입니다. 전국에서 온 학생과 교직원 122명이 합숙 교육을 받았습니다. 절반가량은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확진자들은 원래 살던 지역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비인가 교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광주의 에이스 TCS 국제학교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해 지금까지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IM 성교회와 관련된 교육시설은 모두 4곳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올 들어 지금까지 이들 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IM 성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가 잇따르면서 이번 주 다시 4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IM 성교회가 운영해온 전국 곳곳의 비인가 교육시설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내부가 공개된 대전 IEM 국제학교의 경우 검체 대상의 약 63%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감염에 취약하다는 일반 요양원과 비교하면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학생들이 생활했던 본관은 건물 전체가 바이러스에 오염돼 있었습니다. 정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래가 널린 복도를 양옆으로 방이 있습니다. 방 안은 매우 좁습니다. 이런 방에 20명 가까이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학교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졌는지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건물 전체에서 나왔습니다. 주로 이제 검출된 것을 보면 정수기, 화장실 문고리, 식당 테이블, 살균 수도기, 키보드, 강의실, 방충망, 교탁, 책상. 직접 조사한 질병청 관계자는 손이 닿는 모든 곳에서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모든 여건이나 그 실내 공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품은 비말들로 이런 표면들이 많이 오염이 된 것 같아요.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이 검사한 곳은 문고리와 공기청정기 등 41곳입니다. 이 가운데 26곳에서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63%가 오염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원 등에서도 대략 많아도 한 30% 정도 이렇게 양성 검체가 나오거든요. 이 학교 관련 확진자는 어제 1명 더 늘어 133명이 됐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관리인도 확진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 학교에서 생활한 20, 30대 청년들이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와 관련됐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 학교를 운영한 IM 선교회와 학교 대표 선교사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도 이 학교가 집합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어겼는지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를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2019년 관련 수사 당시 수사 중단 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서는 당시 대검 수뇌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어제 오후 대검 반부패 강력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할 당시 기록과 자료를 확보하고 오후 5시쯤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반부패부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 출금 의혹까지 수사하려 했지만 수사 중단 외압을 넣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인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대검 반부패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불법 출금 의혹은 내부 검토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수원 고검에 검사 비위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반부패 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지검장입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한 날 아침 서울 동부지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부지검장이 출금 서류 제출을 사후 승인한 걸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A검사가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기 위해 법무부에 허위 서류를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이틀 연속으로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또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 등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 등 당시 대검 지휘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어제 김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장혜영 국회의원이 형사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전날 밝혔는데 제3자가 갑자기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솔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치 않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또다시 상기하는 것 자체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공개된 다음 날 한 시민단체가 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미 당 차원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고 제명까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시민단체 측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이 입장을 냈습니다.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건에 올가넣어 일상 복귀를 오히려 방해하는 부당하고 경솔한 일이란 겁니다. 왜 제3자 때문에 피해 조사와 그 과정에서 나타날 2차 가해를 더 감당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법 처리를 피해자의 의무처럼 여기는 것도 피해자다움의 강요라고 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2013년 폐지됐습니다. 제3자도 가해자를 고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정 취지가 스스로 피해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을 밝히고 가해자의 합의 종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 고발은 옳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비상대책회의를 설치하고 사건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의당의 부단한 노력에도 조직 문화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밑바닥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젠더 선거로 규정해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도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사건으로 시작된 만큼 정의당도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책임 있는 모습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결함을 숨겼다가 사고가 나면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가 입은 피해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BMW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시행이 되는 건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정아람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뿌연 연기로 뒤덮인 차에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배터리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사고 나겠다 이거. 그냥 안 보여, 위험해. 또 BM이야? 달리는 차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이른바 BMW 화재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가 잇따라도 소비자가 배상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차에 문제가 생겨도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데요.
회사 차원에서 이런 배상 책임을 의무화한다면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음 달부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알고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매출액의 3%입니다. 늑장 리콜 과징금은 지금의 3배로 올립니다. 특히 자동차 회사가 이런 잘못을 해서 사고가 날 경우엔 소비자가 본 손해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지금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소송 진행 중인 거에 여러 가지로 그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 소비자만큼은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많고 억울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미국과 같이 천문학적인 벌금 부과는 아니더라도 한평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올해 여름으로 일단 날짜가 잡혀 있는 이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일본 국민 80%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응답이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상황인데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도쿄를 대신해서 올해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뜻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가 오는 7월 도쿄에서 열릴 예정일 올림픽을 대신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지미 파트로니스 최고 재무 책임자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의사를 전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때문에 속으로는 걱정이 많다며 플로리다로 다시 검토할 시간이 남아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플로리다주 올란도에서는 미 프로농구 각 팀이 모여 시즌을 마쳤습니다. 7월에 다시 문을 연 디즈니 월드는 현재 35%까지 가동률을 높인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내세우는 플로리다주는 백신 보급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올림픽 개최지로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스가 일본 총리는 예정대로 올림픽을 열겠다고 했지만 일본 내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26일 산케이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도쿄올림픽이 중단돼도 어쩔 수 없다거나 다시 연기해야 한다는 등의 응답이 84%나 됐습니다.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는 응답은 15%에 그쳤습니다. 하루 8,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플로리다도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백신 보급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선 또 한 번 여론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 새 정부의 새로운 계획들 요즘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20짜리 지폐 앞면에 새겨져 있는 인물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현재 지폐에 있는 인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일시할 정도로 좋아했던 우상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미완성 숙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20 지폐 앞면에 들어가는 얼굴을 바꾸는 일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지폐가 $20짜리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22,000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 지폐 앞면에 있는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이 흑인 여성 운동가로 바뀔 전망입니다. 새로 인쇄될 인물은 해리엇 터브먼입니다. 19세기 노예 출신이었지만 흑인 노예 해방과 여성 참정권을 위해 앞장섰던 인권 운동가입니다. It's important that our notes, our money, if people don't know what a note is, reflect the history and diversity. So we're exploring ways to speed up that effort. 앞서 오바마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 같은 구상을 발표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무산시켰습니다. $20 bill will now not come out till 2028.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슨 전 대통령의 열렬한 추종자였습니다. 재임 시절 백악관 집무실에 잭슨 초상화를 걸어뒀고 그의 묘지와 생가를 찾아다녔습니다. He did it with courage, with grit, and with patriotic heart. And by the way, he was one of our great presidents.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포퓰리즘과 패거리 정치를 추구한 잭슨 전 대통령의 실책을 답습하기도 했습니다. 서민 출신인 잭슨 전 대통령은 마침내 귀족 정치를 타파했다는 공을 세웠지만 동시에 인디언 원주민을 탄압하고 노예제를 옹호했던 전력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 계획을 환영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She's a very important woman, period. She could be any color. 미국 지폐에 터브먼을 넣는 일, 통합을 내세운 바이든 정부의 상징적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